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이제 올해 증시 마감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수도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의 이 매도 물량이 대거 좀 출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하방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준비를 탄탄하게 세워가야 될 텐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 개장 즉시 반짝 상승을 보였다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한데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오늘장 분석을 좀 해보면 사실 굉장히 이제 재미없는 시장이었던 걸로 일단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제 폐장일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 나올 호재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죠. 대주주 양도세 완화 부분도 이제 결국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후부터 우리가 연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 작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월장 시장부터 다시 방향성 잡고 투자해 보자라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연말까지는 랠리 양상을 펼치기보다는 사실상 1월로 좀 지연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단 바이오주 섹터의 도드라짐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레고캠바이오 같은 소식들이 상당히 또 장 초반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장중 이제 급등을 좀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달 그리고 2024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 이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많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제 대장주들을 비롯해서 중소형주 랠리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사실 11월 달, 12월 달부터 올랐었던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 대장주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이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내다보면서 사실 내년도 1년 동안의 성과를 두고 봤을 때 바이오주만큼 또 성과가 꾸준하게 좋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각종 이제 학회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년도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이오주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 랠리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2024년까지 넓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로 정확한 것 같은 게 내년도에 새 마음 새 뜻으로 주식 매매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사실 2024년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2024년도에 또 굉장히 또 크게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또 섹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좀 잘 시청하시면 굉장히 좋은 힌트에 대해서 얻어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 자료까지 꼭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내년에는 시장에서 절대로 소외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내년에는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올해 가장 핫했던 테마들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3 가장 핫했던 5개 섹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3 올해 핫테마 살펴볼 텐데 2차 전지 당연히 나와줘야겠죠. 우선 대장주였던 에코프로가 연초 대비해서 571%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는 또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나와 있고요. 다음은 로봇 테마가 나와 있죠. 특히나 11월부터 이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 불씨를 또 강하게 키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한 달 새 149%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도체 섹터도 나와 있습니다. 갈 듯 말 듯 했던 이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론 호실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AI 반도체라든지 뭐 HBM이라는 테마들이 생겨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최근에 이 전력망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또 변압기 업체들은 지난해 이후에 중동 또 미국 등 이 주요 시장에서의 수주가 크게 확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칸은 지금 물음표로 채워져 있는데 강사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5번째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테마가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물음표로 좀 표시를 좀 해봤고요.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자,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물음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2차 전지, 올해는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도 논란이 됐고요. 내려도 화제가 됐었는데 자, 2차 전지 테마를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전망하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2차 전지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좀 두셨고 사실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2차 전지 쪽은 작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을 좀 보여드리면 사실 가장 체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1월 달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거의 10만 원대에 머물렀었던 에코프로 주가 수준이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153만 원까지 찍었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큼 올라온 겁니까? 거의 15배 가량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15배 가량까지 모두 수익으로 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좀 추정이 되는데 자, 어쨌든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돋보일 수 있을 만큼 어떤 주도주 섹터 하나가 딱 편중되기 시작한다면 주가 5배, 10배 정도 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움직임이 이렇게 심상찮게 이제 포착되는 게 최근의 주도주 섹터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15배까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역시 굉장히 크게 고공행진을 좀 했었고요. 그건 못지않게 전기차 판매량이 현대차, 기아차 쪽도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을 해서 거기서 시장 점유율 캐파를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양극재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주가 수준을 맞이하게 됐었는데요. 자, 역시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해당하는 양극재 수요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까지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수준으로 좀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투자로 많이 변경되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제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폭증을 했었고요. 물론 올해의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성장주는 어떻게 하죠? 기대감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먼저 주가로서 선반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가 슈팅이 미리 이렇게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재 캐파가 물론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25년도, 27년도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 지금 많이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전기차 또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더 두시면서 만약에 물리신 종목이 있다 한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 타점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좀 해보시면서 바닥을 지금 쌍바닥까지는 형성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구간이 좀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시면서 내년도에 또 성장 포인트 같이 맞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손실권이시라면 내년도에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요.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 기대감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대감 하면 또 이 로봇주 이야기도 반드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골랐다 이러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굉장한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자 로봇주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먼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로봇주 역시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산업의 흐름들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가 로봇들을 다 도입하면서 기존의 이제 인건비를 대체하려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산업용 로봇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관련된 흐름들이 지금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사실 패러다임이죠. 지속적인 흐름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될 성장 포인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 사실 저점 대비, 그러니까 주가 3만 원대부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24만 원까지 거의 8배가량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SPG, SBTech 등등 관련된 흐름들이 전체가 모두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로봇주들 앞으로 어차피 뭐 인건비 굉장히 비싸졌겠다. 당연히 다 로봇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내년까지 이어가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좀 추정이 되는데 사실 로봇주는 지금 웨어러블 로봇 이쪽 지금 삼성이 출시하기로 한 이 보핏이 아직 출시가 좀 연기가 되어서 이것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제 주도주 섹터와 테마로 다시 한번 치솟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거에 대한 제가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지금 사실 대장주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본다 하더라면 내년도 실적은 매출액 320억에 영업이익 80억 정도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증권가에서도 2025년도에 매출액 500억과 영업이익 170억. 물론 이 수치, 영업이익이 2배 이상씩 성장하는 이 수치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PBR 수치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시면 이게 지금 PER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23배, 20배 이게 지금 뭐냐면 PBR이에요, PBR.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꼭 납득을 하고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전에 우리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굉장히 고 PBR을 유지하다가 결론적으로 성장성이 잠깐 삐끗하는 바람에 올해와 같은 이렇게 또 하반기에 큰 하락이 지금 나왔듯이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에서도 조금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만 부진한 성적표를 좀 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이면서
수급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본다 하더라도 제 관점에서는 최소 이제 3월 달 안으로 좀 끝내시는 매매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물론 보피 출시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상반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있는데 그 안쪽까지 매매를 완료하지 않으시면 하반기는 상당히 또 괴로운 고점 대비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PBR 종목들은 50%, 60%까지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잘못하다가 여러분들이 물리게 되면 또 상당히 괴로운 위치로 갈 수 있다라는 점만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3월, 6월 안으로 끝내자. 이런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의외로 로봇주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매매를 좀 끝내는 전략이 좋겠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로봇주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반도체인데 핫했더니 아니라 지금 가장 또 핫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테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반도체 종목은 사실 기존에 이제 좋은 것들이 워낙에 많죠. 그리고 사실 아직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지만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한 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10만 원 가는 시나리오를 좀 그리게 된다면 생각보다도 많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쪽이 다시 한번 급등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을 내년도에 좀 제외시키고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신다면 좀 많이 소외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1월 달, 12월 달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랠리 양상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CXL 같은 이런 테마와 HBM 같은 테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온디바이스 AI까지 상당히 이제 소분류 테마들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9만 전자, 10만 전자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결정한 부분이 바로 감산입니다. 감산.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가지고 있는 캐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억 개를 생산해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가동률로는 5억 개 정도만 생산해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가격적인 부분이 반등할 때, 지금 가격의 하방 경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증산을 시도를 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소재 장비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 전에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이 지금 평택에 이제 P4, P5 공장까지 지금 공장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개를 시작했어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넓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또 저렴해진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에 비해서 가지 못했었던 그런 반도체 종목들도 좀 관심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까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 이 반도체 종목단에서도 아직 안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해 핫했던 테마들 만나볼 텐데 전력 인프라 테마입니다. 조금 다소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변압기 업체들이 지난해 이후에 이 중동이나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테마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전력 인프라 하면 좀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가가 올라온 것만 이제 우리가 노출시켜서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점 대비 3배 이상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었고요. 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재룡전기, 일진전기와 같이 이제 중소형 변압기를 주로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도 저점 대비 벌써 한 2~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만큼 사실 좀 가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좀 가려져 있지만 사실 히든 테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지금 변압기, 전력 인프라 쪽은 지속해서 관심을 두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공부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현재 북미 시장이 제일 핫해요. 그래서
변압기 쪽은 지금 북미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수주를 많이 지금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못지않게 인도 시장과 베트남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중동 시장을 잘 찝어주셨는데 지금 중동 시장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조금 사실 독보적으로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3사라고 볼 수 있는 곳들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난 1차 수주 이외에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2차, 3차 수주까지도 지금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품질적인 부분은 이미 중동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가지고 있는 지금 경쟁사 대비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품질적인 부분이 대한민국 제품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시장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시아 시장까지 좀 석권을 좀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지금 올해 물론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입증될 수밖에 없다. 즉 분기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만한 섹터 사실 그렇게 보면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좋아질 섹터가 분명히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사 3사,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좀 관심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주로 말씀드린 게 일진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겁을 먹으실 게 아니라 지금이 혹시 기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성장 잘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3 핫했던 테마들을 한번 쭉 만나봤고요. 이어서는 빈칸이었던 마지막 테마에 대해서 만나봐야겠죠. 어떤 테마일지 우선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2024 핫테마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2023 핫했던 테마들을 살펴보면서 저 테마 중에 한 종목만 공략을 했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거든요. 자, 2024 기대가 되는 테마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조금씩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테마 이야기도 한번 전망을 도와주시죠. 자, 제약바이오는 정말 그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도 강의를 한번 해드린 바 좀 있었는데요. 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기술 이전에 대한 사례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으로 재미를 봤었던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 현재 이후에 지금 캐시카우, 먹거리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끌어다가 지금 고간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쓸 수 있는 미래 전략 카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겠습니까? 자체적인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지금 기존의 임상 개발을 잘 진행하고 있었던 진척 중에 있었던 이런 기업들을 기술 이전하거나 혹은 M&A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덩치를 불리는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아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달로 이제 우리가 좀 보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제 3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좀 추적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혹시 마저 짚어주실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적인 부분도 한번 이제 짚어드리고 좀 싶은데요. 네. 일단 종목을 좀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좀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두시면 그래도 내년도 이제 좀 큰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바이오 기업들 찾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좀 추적을 좀 해보시면 생각보다도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사실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잘 발표를 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10월 달 부근에서 기술 이전을 다시 한번 이제 성공했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확 밀리기 시작하면서 저점 16,000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서서히 다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뒤로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강한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GI 이노베이션 이 부분을 잘 한번 좀 추적을 해보시면 매매 전략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 기대 수익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관심 종목을 꼭 픽하셔서 잘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도 핫할 수 있는 테마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그 테마 내에서도 지켜볼 만한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다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강사님께서는 또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들 내년도에는 시장에서 반드시 수익을 보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제 핫테마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강의 주제는 웹툰입니다. 웹툰. 그래서 웹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두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관련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왜 웹툰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투자 아이디어는 또 심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심플하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긍이 가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 세계 최대 웹툰 플랫폼 기업이죠. 사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이제 상장한다라는 이제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자, 10월달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 CFO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4년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늦어도 2025년도 안에는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O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서 적극적으로 상장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자본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당연히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북미 시장에 대한 활성화 이용자 수만 975만 명이에요. 굉장히 크죠? 자, 전체 70.5%가 뭐예요?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사용자가 이렇게나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커가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뛰어드나요? 애플과 아마존까지도 본격적으로 웹툰 시장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죠. 자, 애플과 아마존, 물론 가지고 있는 플랫폼, 이런 기술들,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웹툰 시장은 뭡니까? IP죠, IP.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때요? 갑자기 뭐 네이버, 카카오를 물리치고 애플과 아마존이 시장 선두로 뛰어들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과 아마존이 뛰어들고 네이버, 카카오도 더 시장을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캐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접근성 자체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관련된 섹터와 테마, 이런 급등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장주들이 상당할 때, 업계의 1등, 2등, 대장주들이 상장할 때 관련된 섹터가 어떻게 됐어요? 보통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왔었죠. 자, 예시로 좀 드리면 SK바이오팜, 사실 국내 1등이었어요. 자,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이오주 랠리가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0년 7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관련된 바이오 중소형 이런 제약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가 3배, 5배까지도 올라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을 했죠. 이후에 양극재 랠리가 펼쳐지면서 22년도 1월부터 굉장히 크게 또 급등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또 감속기,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들, 하다못해 유진 로봇, 굉장히 중소형 이런 로봇주들도 굉장히 좋은 랠리를 펼쳐지기도 했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대장주격인 놈들이 상장을 할 때 전체 섹터와 테마가 급등장이 펼쳐진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좀 포함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정말 예시대로 좀 보여드리면 셀리버리 같은 경우가 당시에 860%까지 이제 크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후로 저점 대비 300%까지도 급등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하고 있는 점이에요. 자, 기존에 다른 기업들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치곤 하는데 자, 쿠팡과 같은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쿠팡 상장할 때 국내에 상장했으면 지금처럼 엄청난 시가총액을 부여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미국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내에 상장할 때보다도 몸값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 4배까지도 부여받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네이버 웹툰이 정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생각보다도 굉장히 큰 몸값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1위 사업자에 대한 몸값 산정 기준이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1등 사업자, 2등 사업자가 다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3등주, 4등주가 상장할 때는 1등주, 2등주와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정도가 시가총액이 적절하다라는 이런 기준점이 생길 텐데 생각해 보시면 1위 사업자가 네이버 웹툰이에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몸값을 산정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 PER 수치를 할 것인가, PSR로 할 것인가, PBR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된다? 최소한 엄청나게 붐업을 일으킬 수도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2024년도 금리 인하 시점과 주식시장에 대한 호황기에 또 상장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관련 웹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리레이팅, 즉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웹툰에 대한 IP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등 OTT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사실상 이제 한국의 웹툰 소재를 바탕으로 뭔가 드라마화, 영화화 이렇게 제작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IP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이 없어서 사실상 웹툰을 영화화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을 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웹툰에 대한 제작 가능이 지금 현실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실적인 예로 스위트홈이나 무빙 같은 이런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점프도 뛰는데 하늘 끝까지 날아가고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위트홈 같은 경우도 괴물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는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한국 웹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웹툰에 대한 흥행, 웹툰으로서 이미 한번 흥행인 것을 입증한 곳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 드라마로 제작할 때 사실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만큼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툰을 벗어난 IP 활용, 그러니까 웹툰을 또 벗어나서 또 IP 활용도 충분히 추가적으로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웹소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도 더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 증대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목을 좀 뽑아본다면 사실 대장주격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종목은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독보적 IP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런 또 웹툰을 가지고 웹툰 소재를 가지고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또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실제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제 평가를 좀 받았었고 이후에 이제 일본 시장에서는 어떨까? 굉장히 저도 궁금했었는데 일본의 최근 이제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엄청난 극찬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잘 소화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툰과 웹소설층,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만화라는 이런 장면을 시각적인 효과를 내세우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웹소설 진출을 통해서 앞으로 고객층을 더 넓히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예요. 자,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아니거나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의 경쟁력이 좀 없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주주들에게 자본 조달을 하거나 즉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을 좀 골아프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D&C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부채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실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유상증자 등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투자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2023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좀 발표를 좀 해주고 있죠. 그죠? 지금 2023년도도 매출액 600억에 지금 영업이익 46억 정도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영업이익 다소 감소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2024년부터 다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부터는 영업이익 200억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지금 시장을 좀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지금 이익 증가가 이제 185%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PR 같은 경우도 2024년도 대비해서 한 27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웹툰에 대한 이런 독보적인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지금 뭐 고평가 논란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D&C 미디어의 주가가 네이버 웹툰 상장이라는 이런 호재 소식이 지금 사실 10월 달 이후부터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50% 정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진입하기에는 사실 먹을 만한 파이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 만약에 추후에 뭐 시장이 조정이 오거나 혹은 이제 네이버의 웹툰 뭐 이런 부분이 잠깐 뉴스 속에서 좀 사라지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서 다시 재매수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진입해서 내가 이 종목에서 좀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라고 좀 감안을 했을 때에는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좀 짧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도 네이버 웹툰까지도 내다본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30%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제가 지금 추정을 좀 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D&C 미디어에 대한 지금 최근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매수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보이다시피 기관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해주고 있죠. 한 달 내내 거의 뭐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개인에서 많은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C 미디어는 단기적으로 보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대 수익률 조금 낮춰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웹툰에 대한 수혜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6개 종목 중에서 가장 지금 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 구간 못 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탑픽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좀 공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노란 톡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기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좀 해주시면 제가 추후에 웹툰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탑픽주를 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테마로 웹툰 테마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콕 집으신 이 탑픽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종목 공략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코너 만나볼 텐데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오늘의 1타 주식 그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알테오젠과 메지온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두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강사님 제가 이렇게 종목을 보니까 2024 핫테마에 제약바이오를 주셨잖아요. 네. 얼마나 이 테마에 진심인지 느껴집니다. 종목 두 종목 주셨는데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첫 번째 이제 종목으로 좀 같이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종목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알아주고 있는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키투르다, SC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차분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인정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8년도에 키투르다에 대한 관련 매출만 약 4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의 캐파 어느 정도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높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사실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3년도에 거의 4만 원, 5만 원 박스권에서 거의 맴돌았었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키투르다 관련된 SC 제형형 이런 기술이 상당히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9만 원대 주봉상 최고점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고점이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서 향후의 시장성과 향후 매출액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당연히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서 좀 책정을 하게 되시면 상당히 좋은 또 랠리 양상을 펼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자, 지금 밑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죠? 기관과 외국인이 어때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이렇게 대량 매물을 내놓고 있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한다?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는 또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이 물량을 쏟아내서 주가가 조금 박스권에서 머문다 하더라도 이때는 뭐다? 우리가 홀딩해야 될 구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바탕으로 또 좋은 결과가 또 한 가지가 또 나오게 될지 그 유무도 우리가 같이 한번 추적을 해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끔 만드는 주식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비전들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단기 추세가 또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신다든가 혹은 중기적 안쪽으로 좀 끝내시는 이런 방향들이 저는 좀 좋아 보인다라는 설명도 같이 덧붙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역사 속으로 거의 잊혀진 그런 종목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메지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언제일까를 내다봤을 때 월봉 차트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2020년, 그죠? 2022년 관련해서 최고점을 형성했었던 이 구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한번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요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매지온이 개발하고 있는 이런 폰탄 치료제 개념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 이후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급락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 당시에 이제 또 무상증자까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주 정책적인 부분들도 펼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자본 조달까지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서 임상을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임상, 3상까지도, 그리고 미국 FDA 공식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블록버스터 품목으로도 펼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좀 그 특징주를 좀 보게 되면 매지온 관련해서 뉴스 나왔었던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기존에 다 똑같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가 성공했다든가, 혹은 폰탄 환자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신청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때 또 크게 이제 급등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은, 그러니까 폰탄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은 이후에 지금 치료제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방할 수 있는 약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점할 수가 있고, 이 시장이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무려 지금 2조 내지 3조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는 시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바로 꼬박꼬박 또 찍힐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사실 어때요? 일봉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지금 바이오주가 랠리가 나오는 양상과는 다르게 지금 바닥에서 거의 맴돌고 있는 시점이죠. 자,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가시권으로 접어들기 시작할 거고, 최근에 이제 관련된 임상을 진행했었던 이런 또 관련된 교수의 또 의견을 좀 들어보면 사실 내년도에 굉장히 앞으로 임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FDA 승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물론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조금 찾아보게 되시면 굉장히 매지온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자본 조달의 여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충분해요. 고관이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력을 높이거나 혹은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자체적으로 시판 허가 받아서 자체 마케팅, 영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뚫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이 해나갔었던 이 부분을 매지온이 추가적으로 같이 이어갈지, 혹은 자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유통망을 또 설립해서 추가적으로 또 영업을 또 같이 진행할지, 이 부분은 뒤이어서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 수익률 자체는 과거 대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임상에 대한 가치가 좀 부여되기 시작할 때에는 주가가 예전 수준을 보게 되시면 7만 원, 8만 원까지도 주가가 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대 수익이 좀 상당히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알테오젠과 매지온 관련해서 가격 전략,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자료,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 같이 한번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문자로 샵 0082 이수범 남겨주시거나 혹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또 입장하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 방송 시간에 못한 부분들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 두 종목 공개가 됐는데 이런 종목들의 구체적인 가격 전략,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 200분이 모이면 우리 강사님께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시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200분까지 단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시고 공개 방송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선에서 등락을 보였었던 이 코스피 지수가 마감 기준으로 260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1타 강의는 2024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로 웹툰주를 꼽아주셨죠. 내년도 시장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두 종목이었죠. 알테오젠, 메지온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수봉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